유승민 전 원내대표 거취 문제로 불거진 계파 갈등 봉합에 주력 중인 새누리당은 14일에 새 원내대표단을 출범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당청 관계도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언제 마주할지도 또한 관심입니다. 한편 여당의 내홍이 좀 잠잠해지니까 이제는 야당이 시끄러워지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14일에 새 원내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제 출범할 예정인데요. 합의 추대를 하겠다라는 방향이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이 아니라 합의 추대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국민적인 여권에 대한 정치적인 피로감이 굉장히 큽니다. 극심한 계파 갈등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언제 이렇게 사색당장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국민적인 지탄 여론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박과 비박이 당연히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원내대표 표대결로 가서 극심한 내용을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무난한 인물을 합의 추대하면서 여권의 이런 갈등을 좀 봉합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 중이고 대표적으로 친박의 서청원 최고위원하고 김무성 대표가 큰 틀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명이 거명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앞으로 이제 우리 죄송합니다. 새누리당이 이런 갈등을 잘 봉합하고 정말 산적한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복원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거명됩니다만 현재는 제가 보기엔 수도권에서 색깔이 좀 계파 색깔이 적고 또 친박과 비박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호응을 받고 있는 원유철 평택의 사선 의원이 지금 거명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좀 설도 있습니다. 민영상 원장님께서는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누리당과 이제 청와대에서 가장 현안 문제가 결국에 당청 간에 벌어진 그런 관계를 갖다가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정파들 떠나서 친박이든 비박이든 뭐 중도되는 정파를 떠나서 무엇보다도 청와대의 의중을 가장 당에 잘 매끄럽게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인물로 그 지도부에서 고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합의 추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최고위원회에서의 얘기고 원내 의원총회에서 이제 의원들이 모여서 다 나도 하겠다 너도 하겠다 하고 하면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결국 합의를 못 하게 되면은 결국에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우리 민 원장님 의견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지금 수도권에 사선 의원인 심재철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만에 하나 사선이나 되는 심재철 의원이 선언을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쉽게 잠재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뭐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또 정병국 의원 이런 분들도 지금 뭐 의사가 있는 걸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과연 지도부에서 얼마나 매끄럽게 이걸 조정을 하고 합의 추대의 분위기로 이어가느냐 이것이 숙제입니다. 14일까지 며칠 남았죠. 그러니까 경선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두 분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앞서서 원유철 의원을 거론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책위 의장도 같이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좀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하되 정책위 의장을 친박 인사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당규가 그 새정치연합하고는 달리 원내대표하고 정책의장이 런닝메이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원유철 그 정책의장은 사실상 그 물러난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함께 사실은 물러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조합을 짤 적에 결국에는 그 친박 비박 그 아니면 뭐 비박 중도 이런 그 정파 간에 화합을 하는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와 정책의장의 그런 그 서로 다른 그 정파 간의 어떤 조합을 이룰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원 의원이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좀 저는 그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명분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미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이선을 퇴진한 상황인데 이렇게 그냥 약간 물려받기 형태로 넘어가게 되면 일부에서 반발하지 않을까요? 친박은 이제 맞닥지 않겠죠. 그렇지만 비박 중도 입장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물러난 게 잘잘못을 떠나서
당과 미래를 생각해서 불가피하게 떠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원유철 의원을 어떤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정서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한 미안함도 사실 좀 있죠.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 100% 잘못해서 나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런 측면에서 비박 중심으로 또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함께 일했던 그런 의원들 중심으로 네. 원유철 전 정책의장이 합의 추대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네. 하는 측면에서 아까 그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유철 전 정책의장을 그 새로운 원내대표로 좀 추대하는 그런 분위기도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예측을 좀 그럼 해보겠습니다. 네네. 비박 입장에서는 원유철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네네. 물론 이제 당청 관계를 잘 봉합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비박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너무 무난하게 가다가 김무성 체제까지 다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김무성 체제가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김무성 체제가 어떠한 당청 간의 그 예. 정치력을 복원하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 또 이제 총선요 7개월 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총선 전국으로 가면서 비박이나 친박이나 지금 초유의 관심사는 공천권입니다. 공천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기준으로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같이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결국 그 문제를 슬기롭게 어떻게 녹여내느냐 친박과 비박 간에 이것이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번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누가 되느냐보다는 그들이 역할이 지금 앞으로 7개월 총선 전국까지 네. 더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조명해야 될 거는 예. 김무성 대표가 이 공천 문제를 어떻게 뒤에서 협상하고 가지고 가느냐 예. 이것이 더 큰 변수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번에 원유철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고 예. 정책위의장이 뭐 친박이 되든 비박이 되든 예. 그거는 그렇게 큰 변수가 안 되고요. 결국은 청와대하고 당청 소통의 문제를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 공천 문제에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판을 짜느냐 예. 이것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인물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여당 지도부가 선출되면 뭐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성사되는 건가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도 이제 숙제가 굉장히 남아있는 게 실질적으로 그 당청 관계라는 것이 예. 당정청에서 그 비서실장과 총리와 예. 여당 대표하고 원내대표 이렇게 4인이 만나는 게 최고위급 실무 당청정이죠. 우리가 당청 간에 당정청에 사실은 그 원활한 관계를 갖다 이루는 정점은 예. 여당 대표와 그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해결되는 문제인데 예. 그 부분이 아직도 분위기상 이게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대통령의 어떤 그 생각이 강고하기 때문에 사실 네. 돌이켜 보면은 지난번에 그 대통령께서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보여준 맞아요. 그런 그 대통령의 그 행보를 보면은 결국에 유승민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전 원내 지도부 네. 심지어는 국회의장까지 포함해서도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뒷받침하지 못한 그런 썩은함이 배어난 그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만나기는 만날 텐데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 만나기에는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장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그 경제를 제대로 살리고 국정을 그 책임 있게 추동력 있게 해 나가려고 결단을 하시면은 예. 충분히 지난번에 남미 순방 직전에 그 비행기를 세워놓고 김무성 대표를 불러서 이완구 총리 문제를 갖다가 사실은 그때 이제 그 하고 떠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그 그림을 다시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네. 예.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 당청 관계 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럼요. 움직임을 취할 것 같긴 한데. 당연하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이 여권의 내용에 대해서 모든 초점이 유승민 대 박근혜 대통령의 대결 구도로 이렇게 몰고 갔었는데 당의 또 어떤 불편한 개파 구도.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언론들이 앞으로 초점을 맡아야 될 것은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2015년 지금 7월 달에 우리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박 대통령의 역할이라든지 김무성 대표의 역할, 정치권의 역할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유승민 대표도 이번에 물러나면서 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자기는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굳건하게 믿는다. 우회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예. 자기 나름의 소신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알기로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고 노력하는데 단지 인식이 차이 정책을 통한 어떠한 그 정치 철학을 구현하는 것은 노선의 차이로 이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좀 더 대화를 많이 하고 당청 간의 원활한 소통 구조가 이루어진다면 예. 이런 문제는 국민들이 보기에 쉽게 녹아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시 현실 정치는 공천권 문제를 가지고 격돌을 하기 때문에 이 정국에서 무난하게 녹여내는 고도의 정치력. 그거는 저는 대화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그냥 풀어라 이겁니다. 소통을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유승민, 당청 관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그 지금 새로 그 당청 간의 가장 중요한 루트인 정무수석
수석의 임명의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원내대표하고 런닝메이트들 정책의장 문제에서 이 세 석을 갖다가 임명하는 데는 어느 누구보다도 대통령 의중이 사실은 배어나는 그런 인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굉장히 복잡해지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인물을 인선하냐에 따라서 분석도 달라질 수도 있고 앞으로 총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대선 후보를 정하는 데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쎄 대통령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떤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인물을 앉혀내시겠지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살짝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6월 25일에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그 차기 대권 구도까지 가기 전까지 이 국정을 추동력 있게 쭉 원활하게 매끄럽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결국 정권 재창출이지만 그 전 단계로서 총선 공천권에 관한 그런 영향도 사실 대통령이 회복하셨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다 생각해서 내린 고도의 어떤 정치적 승부수가 그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통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계속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 사태로 사퇴를 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요. 좀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이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인데 지금 화면이 준비 중에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김무성 대표를 누르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이거를 반짝 효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짝 효과. 반짝이다, 일시적이다. 일시적 효과다. 왜냐하면 이 유승민 정국이 지금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국민들의 그런 여권에 대한 불만을 답답한 마음을 유승민이라는 카드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내가 보기에는 일반 전체적인 국민들의 여론, 특히 야당층에서 유승민 대표에게 대한 그런 지지로서 이게 표출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장기간 되리라고 보지 않고요. 이것을 이제 유승민 대표가 오래 끌고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 지렛대는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지금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 뭐 저도 정치학자입니다만은 과연 기존에 우리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보수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과연 유승민 대표가 뭐 그분은 경제학자 출신이고 뭐 또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정의롭고 따뜻한 보수를 정책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뭐 옛날에 저 2월 달인가요?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가지고 중부담, 중복지도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또 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하고 대통령과 대책점도 세우면서 나름의 정치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구체성이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유승민 대표가 이 지지를 이어가고 만에 하나 이제 더 많은 지지층을 야권의 지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 지지층까지 더 많이 끌고 가려면은 정확한 정책적 철학을 정책으로 어떻게 이제 연결하냐 이 숙제가 남아 있다는 거죠. 좀 더 선명하게 자신을 부각해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반짝 효과에 그칠 거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일면 그 박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고나 할까, 이벤트 효과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에 그렇지만 이거 단순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는 결국에 유승민 원내대표 앞으로 여하의 행보에 따라 달려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정말 유승민 대표가 주창했던 그런 그 법과 원칙의 질서, 정의로운 복지, 뭐 따뜻한 복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된 로드맵을 가지고 세력화될 경우에는 상당한 이 대선 주자급으로 발돋움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유지될 수도 있다. 지금의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의 보수 진영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서 친박도 친노도 아닌, 그다음에 극자도 극우도 아닌 중도 개혁, 야권 진영에 있어서 중도 개혁 실용 노선을 갖고 있는 분들과 결합했을 적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향하는 제3의 길 따뜻한 보수는 상당한 이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출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체적인 여론조사는 뭐 오늘 아침 발표된 거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김무성 대표를 앞지로 1위가 나왔습니다만 새누리당 그 당원들만 보면은 지금 3위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한테 지고 있어요. 또 보수층만 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여기도 보니까 35.5%에서 8.6%밖에 안 나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이거를 보면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 당내에서의 그런 지지 기반은 상당히 취약하다. 일명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있다.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불만을 갖고 있는 야권 지지층이 대거 몰려와서 일시적으로 지금 컨벤션 효과로 유승민 대표를 전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저희가 유승민 전 원내대표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영상 원장님, 당원 100명 정도가 집단 탈당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그러면 이제 문재인 리더십에 상처가 났다.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얼른 보면은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차찬 속의 태풍처럼 보이지만 네네. 실질적인 내용을 제가 좀 아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중에 저분들은요. 서울시의원도 하시고 사무부총장도 하시고 중앙당에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쭉 30년 가까이 해오신 분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원외 재선, 원외 삼선급 그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결국에는 지난번 4.29 총선 때, 보선 때에는 그 천정배 의원 캠프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고 그다음에 또 박주선 의원과 굉장히 국민희망시대라는 조직이 어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그래서 정대철 상임 고문이라든지 박주선 의원 이런 분들을 그 연사로 초청해서 계속 강연에도 그 전국으로 돌면서 이렇게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현역 의원들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그 이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제 그 집단 탈당으로 인해서 새정치연합의 분열 분당은 시작됐다. 그 새로운 이제 창당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아무튼 분당의 그 물줄기는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앞서서 뭐 천정배 의원, 박주선 의원을 거론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야권의 어떤 분당론이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방송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재보선에서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저 광주에서 당선되면서 이미 불이 땡겨졌고요. 그리고 뭐 정동영 의원이 관악에서 실패했습니다만 이미 또 다음에 뭐 장세환 전 의원, 임종인 전 의원 등과 전주에서 지금 또 불을 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다시피 박주선 전 의원 곧 탈당한다는 소문이 있죠. 물론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뭐 김한길 씨, 그다음에 저 박기춘 의원이 검찰의 사정정국으로 일단 비노기가 위축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도도한 야당 개편에 대한 물줄기는 크게 흐르고 있다. 특히 지금 김상곤 혁신위에서 내놓는 이런 혁신안들이 비노기에서 지금 공감을 못 얻고 있습니다. 뭐 지금 사무총장을 폐지하고 5대 본부로 가느니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면서 뭐 지역별, 뭐 계층별, 뭐 계파별로 가는 계파별은 아닙니다만은 이런저런 안들이 과연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수습안이 되느냐, 개혁안이 되느냐. 비노계들은 전혀 지금 공감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대철, 권노갑 전 의원들, 전 고문들 이런 분들이 지금 주도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가시화되고 지금 1차 탈당에 의해서 2차 탈당도 곧 가시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 얘기는 좀 짧게 짚어보고 싶은데요. 원래는 좀 맞춰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는데 혁신위원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혁신안을 내놨는데요, 민 원장님. 이게 그러니까 저 모르겠어요.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는 건지 이건 지금 인물의 문제인 것 같은데 시스템을 뜯어 고친다고 일단 혁신안을 내놨단 말이죠. 뭐 사무총장 자리 없애겠다. 뭐 최고위원들 자리 다 없애고 무슨 본부장 체제로 가겠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일각에서 분석하기에는 이거 당대표 독재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혁신이 제도 혁신과 같이 인사 혁신으로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결국엔 제도 혁신만 가지고 결국에 자리만 이름만 바꿔가지고 자리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 이게 바로 이름만 바뀌어진 자리에 그 친노 사람들이 돌아가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아무런 진짜 핵심 문제를 비켜간 혁신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죠. 근데 사무총장 자리를 없애게 되면 그 역할은 누군가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직본부장이 하겠죠. 그런데 그 조직본부장을 그 문재인 대표가 내년 총선 전까지는 행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노비주류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죠. 이 혁신안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노계의 어떤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어떤 뭐 분당 움직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시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